자, 오늘은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대한 연습이고, 페이지는 39페이지 가보시면 73회 기출문제가 있어요. 39페이지 폈을까요? 73회 기출문제. 다음에 고정자산을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 조정명세 합계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나와 있고요. 자산 코드는 1번은 건물, 2번은 기계장치, 자산명은 공장과 밀링, 취득연월이 나와 있고 취득가액이 나와 있고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단기 감가상각비 계상액, 기준내용연수, 경비는 다 제조원가, 감가상각 방법은 건물은 정액법, 기계장치는 정률법이고, 그지? 두 번째, 건물에 대한 승강기 설치 비용 3,600만 원을 단기 수선비로 지출했다. 그 2번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 2번은 승강기 설치 비용이 무슨 쪽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인데, 그제 수선비로 지출했잖아. 수선비로 처리했잖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단기 즉시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단기 직상각 의제. 단기 직상각 의제는 저 금액을 무슨 계상액에? 회사 계상 상각비, 회사 계상액에 포함하고 세법상 취득 원가에도 가산하고 세법상 회사 계상액에 회사 계상액과 세법상 취득 원가에 가산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는 걸 우리가 직상각 의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 직상각 의제가 있는 거고요. (3번은) 회사하는 밀링기계장치에 대한 전기분 시인부족액에 대해서 전기분 시인부족액의 의미는 전년도에 감가상각을 그만큼 덜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인부족액의 의미는 한도 미달 얘기니까 시인부족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분계했고, 근데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무슨 잉여금? 이익 잉여금에도 지금 차감한 거야. 차감을 했고, 차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얘는 그냥 결론을 먼저 말하면 송금 산입 기타가 나와요. 소득처분이 송금 산입 기타가 나오고,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세무서에 신고한 적이 없대.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한 적이 없으면 건물은 신고도 정액법, 무신고도 정액법. 건물은 신고도 정액법, 무신고도 정액법. 그래서 건물은 지금 정액법 하라는 얘기고, 기계장치는 건축물이 아닌 그 외 유형 고정자산이니까 신고는 정액법과 정액법 중에 선택할 수 있어. 신고는. 근데 무신고하면 기계장치는 정률법이 맞아요. 기계장치는 정률법. 정률법 상각하라는 내용을 써준 겁니다. 지금부터 정리 한번 해보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작성 순서는 첫 번째가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 처분한 경우 이게 나오면 손금 산입 기타입니다. 기타. 지금 문제에 보면 3번에 나와 있어요. 3번에 회사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에서
그지? 이익잉여금에 처분한 거야. 1,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500만 원. 근데 감가상각은 무슨 조정이다 보니까 결산 조정이다 보니까 전년도의 감가상각비에 미달하게 상각을 했다가 그 금액을 이번 연도에 전교로 수정손실 처리하면 세법은 이번 연도에 그냥 무슨 상각비로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법상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잡아서 그만큼 소득을 감도시켜야 되는데 회사는 소득을 감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산입? 손금 산입이 나오고 손금 산입은 차감 조정이잖아. 차감 조정은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있으면 마이너스 유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인데 지금 자산이나 부채 차이는 없는 거예요. 손금 산입, 전기오류, 수정손실 1,500만 원이고 얘는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없으니까 소득처분이 기타가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만 여기 하나 더 써놔야 되는구나. 세무조정은 이렇게 되고 그지? 세무조정은 이렇게 되고 요 금액을 무슨 계상액에 회사 계상액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해 주시고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 한도액 계산입니다. 지금 이제 건물도 있고 기계장치도 있어요. 그지? 근데 건물은 지금 무슨 법? 정해법. 정해법인데 건물 정해법은 세법상 취득원가 곱하기 상각률이에요. 내용연수가 몇 년이지? 40년이죠. 그지? 이 프로그램에 넣으면 알아서 잡아주는데 1 나누기 내용연수 40년 한 거야. 그럼 1 나누기 40년 하면 0.025가 나오고 그러니까 2.5%라는 얘기죠. 2.5%.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세법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세법상 취득원가는 장부상 취득원가 10억 원이죠. 10억 원. 우리 감가상각 대상자산 1번 자료 보시면 건물은 취득원가가 얼마다?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10억 원이고 플러스 즉시상각 의제 플러스 직상각 의제 누계액을 더합니다. 직상각 의제 누계액은 취득하자마자 감가상각으로 한 것으로 보는 거, 그지? 그지? 자산 취득하자마자 상각상각으로 보는 거. 그거 이거는 전기 직상각 의제든 단기 직상각 의제든 더해주는 거예요. 왜 더해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원래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한 거니까. 근데 이게 2번 절에 나와 있죠. 건물에 대한 승강기 설치 비용, 자본 적시 3,600만 원. 그지? 수선비를 처리한 금액이 3,6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더하면 10억 3,600만 원이 되는 거고 10억 3,600만 원에다가 곱하기 0.025 하니까 2,590만 원이 나와요. 나오고 기계장치는 정률법. 근데 기계장치가 조금 어려워요. 정률법이.
여기 좀 봐야 돼. 예, 세법상 미상각자네 곱하기 상각률이고 내용연수가 몇 년이니까 5년이니까 정렬법 내용연수가 5년일 때 그지 45.1% 0.451 여기 잘 들어야 돼. 필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 기업 회계할 때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정리법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이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우리가 무슨 잔액? 미상각 잔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장부상 취득원가 얼마에서? 6천만 원에서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 줄여서 쓰면 2천만 원을 빼주면 여기까지가 이제 장부상 미상각 잔액이 나오는 거예요. 장부상 미상각 잔액이. 그지? 나오고 당기 즉상각 의제액을 더해. 지금은 없어요. 건물에 대한 당기 즉상각 의제만 있지. 근데 이제 정액법은 전기 직상각 의제든 단기 직상각 의제든 둘 다 더해. 근데 정리법은 누구만? 단기만. 전기는 안 더해. 하고 그 다음에 상각 부인액. 전기 상각 부인액. 전기 상각 부인액은 왜 더해요? 상각을 했는데 부인 인정받지 못했잖아.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그냥 상각하지 않은 걸로 보니까 지금 문제에는 전기 상각 부인액은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의제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이 그지 예, 세법상 한도액보다 미달하게 감가상각하면 미달하게 감가상각한 것만큼을 감가상각한 거로 보는 게 무슨 상각 의제? 감가상각 의제액입니다. 근데 거의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얘도 지금 없어요. 없어. 그러면 결국은 4천만 원이 결국은 4천만 원이 세법상 미상각 잔액이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에다가 0.451을 곱하니까 1,804만 원이 세법상 한도가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 내용을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해보면 여러분들은 코드번호 2273번이고 아니 1273번 미안해요. 여러분 1273번이고 법인조정에 가시면 감가상각비 조정이 오른쪽 하단에 따로 있죠. 원래 감가상각비도 감업별 세무조정이 들어가는 건데 원래는 원칙은 좀 입력할 게 많아서 그런지 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우리 시험에서는 고정자산 등록만 해주면 나머지는 자동 작성이 돼. 고정자산 등록이 결국 핵심이야, 핵심.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가셔서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같이 해야 돼, 같이. 예, 법인 조정에 감가상각비 조정에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셔서 자산 계정 과목은 202번 건물 자산 코드는 1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엔터 자산명은 공장 건물이란 뜻이고 취득연료일은 2016년 1월 15일 정액법 여기 정액법에 클릭해봐. 정액법에 클릭하시면 정률법은 1번 정액법은 2번 나와 있죠. 그지? 자동으로 이제 건물은 정액법 잡아주고 다른 유형자산은 자동으로 정률법 잡아주는데 정률법이 아닐 때 바꿔주면 돼.
여기는 지금 건물은 신고도 정액법, 무신고도 정액법이고 기초가액은 취득원가 10억. 10억. 전기마 상각누계액은 4억. 전기마 장부가액은 6억이고 세무 2급 때까지는 1번, 2번, 3번 여기까지만 입력했죠. 여기까지만. 4번부터 9번까지 넣는 건 나온 적이 없었어요. 4번은 단기중 취득 및 단기증가지. 4번은 자본 쪽 지출을 자산 처리한 경우. 이번 연도 중에 취득했거나 자본 쪽 지출을 자산 처리한 경우는 4번에 넣어주면 돼. 4번에. 자본 쪽 지출을 그냥 자산 처리한 거 원래 자본 쪽 지출은 자산이잖아, 그지? 자본 쪽 지출을 자산 처리했거나 또는 단기 중에 취득한 자산. 뭐 7월달에 취득했다, 뭐 9월달에 취득했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건 4번에 넣어주시면 되고 5번은 아예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5번은 단기 감소. 일부 양도 매각 폐기한 경우. 그 다음에 6번. 6번에 전기마 자본적 지출액이 나와 있죠. 6번의 전기마 자본적 지출액은 전기 직상과 의제 얘기하는 전기 직상과 의제. 6번의 전기마 자본적 지출액은 전기 직상과 의제니까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 처리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7번은 단기 직상과 의제. 7번은 단기 직상과 의제. 지금 단기 직상과 의제가 얼마가 있어요? 3,600만 원 있어요. 3,600만 원 있고 전기마의 부인 누계액은 없고 전기마 의제 상각 누계액도 없고 상각대상 금액은 10억 3,600만 원 나왔지. 그러니까 이 10억 3,600만 원 어떻게 나온 거야? 취득원가 얼마에다가 10억에다가 단기익상과 의제 얼마? 그거 6번도 있으면 6번하고 7번만 더해서 10번이 나오는 거야. 나머지 금액 있다 하더라도. 내용연수가 몇 년? 40년. 그럼 자동으로 0.025 나오고 상각범위액이 2,590만 원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2,590만 원만 잡으면 되는데 회사 계상액이 아무것도 안 나온 이유가 단기직상각 의제도 이미 상각한 거로 보는 거니까. 이미 이 금액이 세포 상한도보다 크다 보니까 그냥 안 나온 거야. 프로그램에 알아서 계산해서. 근데 회사는 실제 얼마 잡았대? 감가상각. 안 잡았네, 그지? 안 잡았네? 응. 잡았으면 사용자 수정 누르고 금액 넣어주면 돼요. 잡은 금액 있으면. 없고. 경비 구보는 몇백 번대? 500번대 제조원가. 단기 의제 상각비나 전체 양도일자, 전체 폐기일자 없고요. 업종도 나올 때 있는데 지금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 일단 건물은. 건물까지는 됐고. 자, 이번에는 기계장치. 코드번호 206번. 자산 코드는 2번이고요. 자산명은 밀린. 취득연월일은 2019년 3월 22일. 정률법. 기초가액은 취득원가 6천. 전기마 상각누계액은 2천. 장부상 미상가짜액은 4천만 원이고 4번 단기정 취득 및 단기증가 없고 단기감소 없고 5번. 여기는 정률법은 6번이 아예 입력이 안 되게 돼 있죠. 네. 전기 직상과 의제 입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지? 7번에 단기 직상과 의제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고 8번에 전기와 부인 누계액 있으면 넣어주면 되는데 전기와 부인 누계액도 없고 9번에 전기와 의제 상각 누계액 없고요. 그래서 그 세법상 미상가짜액은 4천만 원이고 내역연수가 몇 년? 5년이면 0.451 해서 상각범위액 1,804만 원 나오는데 회사도 그럼 1,804만 원 잡으라는 얘기지. 그지?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 이만큼 잡으면 된다고.
사용자 수정 눌러서 단기 감가상각비 계산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만 넣어주면 안 돼.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얼마 있어? 1,500 있죠. 3번 자료에. 그 여기다가 2,500을 넣어줘요. 2,500만 원 넣어주고 경비 구분은 500번대 제조원가고 단기 의제 상각비나 전체 양도일자나 전체 폐기일자 업종 없고 여기까지만 넣어주면 되는데 회사 계상액에 2,500만 원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써줬으면 여기 봐봐. 아, 여기는 요것만 써놨구나. 여기다 써놨구나. 1번 감가상각 조정문 작성 순서에 1번에 보시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이익인여금 처분한 경우에 송금산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하고 무슨 계상액에? 회사 계상액에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회사 계상액. 참고로 여기다 회사 계상액의 의미를 써놓으면 회사 계상액은 회사가 계상한 상각비에다가 단기 특시상각 의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더하는 거예요. 전기오류 수정 손실은 영업의 비용 처리했던 이익잉여금에서 처분했던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세 개 다 더한 금액을 회사가 잡은 상각비로 보겠다는 얘기야. 따지면. 근데 프로그램에 보면 단기적 상각 의제는 따로 넣는 칸이 있거든. 7번에. 그지? 근데 전기오류 수정 손실 따로 넣는 칸이 없기 때문에 무슨 계상액에? 회사 계상액에 포함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을까요? 이렇게 필기 한번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우리 프로그램 첫 화면에 감가상각비 조정에 가시면 중간에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라고 있어요.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가셔서 불러오기 상단에 불러오기 F12번 불러오기에 이해하시면 정액법과 정률법 불러옵니다. 여기는 우리가 건들 게 없어. 그냥 다 된 거야, 이게. 다 된 건데, 그냥 참고로 보면, 지금 그 정액법, 공장 건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9번에 보시면 단기상각 시행범위액이 얼마예요? 2,590만 원이지? 근데 20번, 회사계산 상각액은 얼마? 3,600만 원이니까 1,010만 원 차감액만큼이 한도 초과 상각 부인액이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고 정률법 가보시면 정률법도 쭉 내려가 보시면 22번 단기상각 시행범위액이 1,804만 원인데 회사계산 상각액은 2,500만 원이지. 그지? 회사계산 상각액 2,500만 원 23번에 그지? 2,500만 원인 이유는 회사가 계상한 상각비 100만 원에다가 전기오류 수정 손실 그지? 더해서 2,500만 원. 그래서 얼마가? 696만 원이 한도 초과했다. 상각부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됐고 왼쪽 상단에 가면 조정 등록 있어요. 조정 등록 누르면 자동으로 뜨죠. 공장 밀링 이렇게는 안 뜰 거야. 공장 밀링이라고 과목이 안 뜰 거니까 그냥 공장은 건물. 뭐 직접 써도 상관은 없지만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1,010만 원. 송금불산 유보 발생이고 밀링은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696만 원. 송금불산이 무슨 발생? 유보 발생.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